제가 지금 제안해 드릴 거는 일종의 소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연금 하나로나 아니면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당이, 그러니까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 혹은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에 근거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노동당이 가장 필요한 구석과 관련된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역량에도 맞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안은 그 지난 8월부터 그 지난주까지, 아니지, 며칠 전까지 그 서울시당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서울시당 사무처 동지들,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 상담소를 같이 했던 서울 지역 당원들과 함께 모색하고 고민한 결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제가 뒤로 가네. 그렇지요. 이게 깔끔하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상가 임차인 상담 전 당적으로 할 만하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저희가 상담소를 시작하면서 그 홍대 상권에 있는 상가 가가구 방문하면서 뿌린 엽서입니다. 이쁘죠? 왜 상담소를 진행하게 됐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데 왼쪽에 있는 게 카페 12pm입니다. 그 홍대 그 대로변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카페였고요. 이 카페에 결합을 하고 있던 한 당원이 한 7시, 8시 하루 일과가 다 맞춰가는 시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당원이 화급하게 얘기합니다. 처장님, 예? 아니 지금 카페 12pm이라고 홍대 앞에 가게가 있는데 내일 집행관이 와서 강제 집행을 한답니다. 어떡하죠? 저는 순간 되게 멍했어요. 왜 꼭 우리한테 연락 오는 거는 남들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연락이 오는지 굉장히 난감한데,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막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럼을 짜든 뭐 하든 집달관의 집행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상가를 찾아가서 했던 것이 구청을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그 불안전 판매를 했다, 불안전 중개를 했다. 왜냐하면 재건축 때문에 이제 임차인을 쫓아내는 상황이었는데, 그 계약 기간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재건축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 재건축과 관련돼서, 재건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너네 왜 이 임대업 제대로 관리 안 하냐? 그리고 그 집행을 관장하는 법원에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으니 웬만하면 집행을 좀 자제해달라.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랬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지? 이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왜 법원에서 뭔가가 날라오고 그 전에 건물주가 재건축이니 뭐니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응하지 않고 막상 내일 집행관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연락을 하지, 도움을 청하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가 분더바입니다. 분더바 같은 경우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텐데, 그냥 그 가게집이었죠. 아니 그냥 가정집이었죠. 이제 1층을 터서 가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권이 없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니까 건물주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장사할 거니까 좀 비켜달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흥미로운 게 그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정거투쟁을 진행했었으나 어찌됐던 여기는 초기에 집행과 뭐 명도소송이니 뭐니 이게 다 진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많은 분들이 결합을 해갖고 정말 큰 싸움을 하나 일으켰고 막았습니다. 결국엔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 상가 임차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뒤늦게 대응을 하고 싸움은 되게 길게 합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번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3개월을 가는 게 상가 임차인 싸움입니다. 건물주와 지리한 공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즉흥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트집을 잡고 또 싸우고 구청 가고 경찰서 가고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들이 당적인 그 경험으로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당원들의 어떤 그 마음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족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당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업의 경험으로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지치게 되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홍대 앞에 사무실이 있을 때 카페 12PM부터 해서 분더반이 이모네 감자탕이니 등등등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현수막 걸고 뭐 그 문서 대피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당에 남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당에서 논의를 해서 생각을 한 것은 임차 상인들 미리 한번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이 상가 임차인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게 9월 2일 날 발표된 권리금 법제화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알 것 같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은 홍대 앞에 상인들이 그랬어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들한테 직접적인 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서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생활 때문에 바빠서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알기 힘듭니다. 그런 정보들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갖다 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독성도 높고 그 다음에 체감하는 또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문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동당이 노동당답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상가 임차인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소유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권을 개발하고 그 건물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거기에서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의 가치를 화폐화해서 챙겨가는 사람들은 늘 건물주입니다. 즉 소유와 점유의 구분이 가장 명쾌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상가 임차 관계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내지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모든 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멈추는 곳이 딱 저기서 멈춥니다. 건물주라고 하는 그 소유권의 권리에서 멈추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보다 한 반보 정도 더 나갈 수 있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의 상황인데 이것도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뛰고 있고 이것은 저는 당분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노동시장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 노동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 자영업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누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니까 그나마 창업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장사밖에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가 임차인들의 그 노동을 계속 착취하는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착취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첫 번째는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를테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안에 상담소가 있어요. 근데 그 상담소는 얘기를 쭉 듣다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혹은 소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특히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사인 간의 관계에 서울시가 이렇게 나서기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인 임대 혹은 임차 관계에 개입하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을 배타적으로 엄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정치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대 앞에서 3개월 동안 했는데 한 12건 했습니다. 많은 건 아니죠. 근데 그 12건이 다 사례가 다릅니다. 이 사례가 이 사례에 참조가 되지 않아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 분은 학원을 하기 위해서 가게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용도 변경을 안 해줘서 3개월 동안 그냥 빈 가게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임대료 까먹고. 저희 상식적으로는 왜 그러고 계셨어요? 라는 말이 툭 나오죠. 하지만 그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관행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가 용도 변경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 뭐 이를테면 아니면 관리비에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다 포함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4만원 나왔다는 이유로 그거를 갑자기 n분의 1로 나눠서 드림입니다. 이 수도요금이 왜 많이 나왔죠? 라고 물어봐도 건물주는 그건 나도 모르겠고, 왜냐면 우리 건물에는 계량기가 하나여서 도대체 누구 탓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나왔으니까 나눠서 내자. 속수무책 당합니다. 이런 것처럼 개별 사례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담소가 유리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권리금 보장이 법제화니 뭐니 이런 좋은 그 정책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장사 빼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루 가게 준비를 하려면 눈 뜨고 아침 시간에는 다 식재료를 사던 아니면 가게를 치우던 장사 준비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고 그것이 거의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가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장사 빼고는 관심이 없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보만 실은 이 종이도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3개월에 딱 12건 들어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정당 이름을 갖고 길 한가운데 상가 임차인 권리 상담소라고 딱 차려놓으니까 건물주들이 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데요? 이런 거 상담하는 데입니다. 노동당이 그런 거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는 저 건물 주인인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중적이지 못한 강명으로 우리가 곤란함을 겪기는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그 선명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중심지, 그러니까 상권 중심지에 딱 간판 세우고 그 자리에 일주일에 3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사실 그 부분들을 신경 쓰거나 이런 사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포 같은 경우는 상가 번영회나 혹은 상인회가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처음 1, 2주 때에는 그 상인회에서 막 반발이 좀 있었어요.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상담소 같은 거 하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냥 툭툭 이건 정당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오며가며 얘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해달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건 당이 법에서 보장된 정당 활동으로서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민간은 상인들하고 개인적인 갈등을 피해야 되지만 정당은 어쨌든 알량하게라도 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상담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상담한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2회 이상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집주인에게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분들이 눈을 이렇게 꿈벅꿈벅 하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필시 내용 증명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내용 증명 양식 별거 없거든요. 수신인 발신인하고 내용 쭉 적고 서명해서 우체국 가서 세부 복사해서 이렇게 갖고 가면 딱딱딱딱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후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굉장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라는 절차가 중요한데 그 얘기하면 다음 주에 제가 내용 증명 초안을 써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분이 첨삭해서 그 다음 주에 또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세부 복사하셔서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2회 이상 방문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마주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법상 5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보통 상가 계약은 3년 정도 하는데 3년 마지막 정도에 와서 물어봐요. 나 계속 계약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 법에 5년 동안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만 해도 됩니다. 통보를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통보 절차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 나 나중에 이 가게 정리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혹은 뭐 집주인이 그때 그 내가 내용 증명 보냈다고 되게 이렇게 대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곳에서 장사하는 기간 동안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를 찾을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에서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당이 상가 임차인을 상담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연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입소문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당사로 전화가 오거나 상담소에 오시는데 최근에는 동대문 APM의 구분 소유자께서 오셔갖고 상담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작 지역에 대학을 다니시는 대학생 당원이 그 중대 앞에서 일어난 그 상가 임차인 분쟁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의 거점이 생기면 그것이 연계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대에서 그 대학가 인근에 상가 임차인 투쟁을 하면서도 사실은 홍대 상담소를 했던 경험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시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당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3시간 했습니다. 목요일 3시부터 6시까지 딱 진행을 했습니다. 굳이 하루 종일 상담을 하지 않은 데에는 상인들의 특징상 오후에 가게를 엽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열고요. 그 다음에 저녁 장사가 시작되는 5시부터는 상담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를 했던 거는 3시부터 5시 정도에 한 2시간 정도만 좀 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의 주요했습니다. 요 시간대에 사람이 오고요. 한 5시 반 넘어가면 상인분들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 상권 지역에 아는 가게 한 곳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 필요한 물품들 그 맘상모 조직 그 상가였던 그 가게 주인한테 얘기해서 그 가게 창고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빈몸으로 이렇게 그 상담 자료만 들고 빈몸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창고 가서 물건 꺼내서 쌓아놓고 마치면 다시 정리해서 안녕히 계세요 넣어놓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사무실로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가게라고 하는 거점이 한 곳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마 여기서 생각하실 겁니다. 없는데? 근데 그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사례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공동으로 그 그룹 워킹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글 독스를 활용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어쨌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서로 공유하면 굉장히 저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자료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당에서 만든 소식지인데 별 내용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소식지를 만들면 혹은 생산한 내용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당적으로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점은 맘상모라고 하는 전국 조직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당에서 맘상모라고 하는 상인 조직과 함께가 아니었으면 감히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인만큼 배타적인 대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혹은 이 동료의식 혹은 동료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의만 갖고 저희가 임차인들을 위해서 한번 싸워볼 요량입니다. 그러면 대뜸 이러죠. 너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고 합니다. 단 맘상모와 같이 노동당을 인정해 주시는 상인 조직과 같이 지역 거점을 만든다면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다행히도 맘상모는 전국의 그 점조직입니다. 여기 이게 맘상모 카페인데 보시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 여운아래 의류매장 문제 터졌죠. 그 다음에 부산 아지매 해갖고 광개토 치킨 요거 올리셨죠. 이런 것처럼 전국 곳곳에 집단화되지는 않았는데 한 명이나 두 개
2명 정도는 있어요. 곳곳에. 특히 광역,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맘성모 상인들이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맘성모 조직의 특징상 이분들은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 우르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집중 싸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는 것들을 제대로 커버를 못 하세요. 만약에 노동당이 그리고 어떤 우리 지역 정당이 맘상모 지역 회원과 같이 그 지역 상인이 있는 그 상권에 상담소를 차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당에서 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 상담소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맘상모랑 매개하는 것은 이미 맘상모랑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타진을 했고, 만약에 당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공동으로 사업 기획하고 뭐 지역별 TF를 구성하던 뭐 하던 이런 것들을 매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건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어느 지역에서든 가능하다. 그리고 상담의 내용이나 수준이라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민생 상담하듯이 뭐 복지, 파산 안내 이런 거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상담 임차인 관계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별다른 수고, 로움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관계가 중요해서 굉장히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일주일에 한 번 장기적으로 해주는 이 계획이 가능하면 저는 어느 지역에서 또 해볼만 하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노동당이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전망 혹은 비전 이런 행보들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시작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급적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다시 그 임차인 상담소를 열 건데요. 그때 열 때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기획해서 뭐 노동당 전국 5곳에서 상가 임차인 상담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한번 내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처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이게 서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임대료가 계속 급격하게 뛰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의정부가 굉장히 좀 낙후했거든요. 요새 조금만 해서 경기도 처장님을 하고 계시고 의정부에서 당협 활동을 하고 계신 최영 처장님을 토론자로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지도 않고 우호적이지도 않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리 토론문을 보내주셨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저께 밤에 보냈는데 제가 미리 토론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배포할 시간이나 여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해드렸고요. 나중에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드릴 걸 약속을 드리고요. 네,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낙후된 지역 의정부 당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혜영입니다. 네,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는 뭐 그것도 있지만 한 10여 년 전 의정부에서 파산학교라는 민생 사업을 활발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을 좀 참조를 해서 그리고 시도당에서 이런 정치기획 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우려는 없는지 그런 것을 이제 겸사겸사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워낙 땜빵용으로 제가 불려와서 사실 김성철 소장님 고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많이 검토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그간의 경험과 지역 당협이 이 사업을 할 때 장점, 단점, 우려할 지점들 몇 가지 질문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이 그러니까 이런 민생사업 발을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민생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좀 활발한 지역 조직들을 전국에 갖고 있으면 각 지역마다 민중의 집에서 이런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인들, 뭐 노동자들, 뭐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구제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대중정당으로서 서민들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느끼고 해결해주는 그런 정당으로서 지지도 받고 주민 기반들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진보정당의 좀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추상적, 이념적인 그런 진보정당으로서의 홍보가 아니라 그 서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의 이미지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구제사업의 특성은 일단 피해자가 굉장히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면 대부분 이제 빚이나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거의 뭐 심한 경우는 저희 과거에 파산학교 해보면 뭐 자살을 생각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뭐 절반 이상 가까이 될 정도로 궁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도움을 주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저희 당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 알릴 수 있고 지지자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동당이 각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그 민생정당,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그 꾸준히 자기 그 기반들을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약간 한계나 어려운 점은 일단 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고요. 아까 일주일에 3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나 그것을 준비하고 사후에 또 알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각하고 과거에 보면 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좀 전문적인 역량을 아무래도 법률구제 사업은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원봉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과거에 사업하면서 되게 고민했던 건데 그 도움을 주는 것이 곧바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담사업, 법률구제 사업들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인데 어떻든 그걸 갖고 우리 매개를 만들어서 그 당에 대한 지지, 뭐 진보정당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지, 뭐 기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걸 그 다음 차원으로 좀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대안을 특히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착한 일 하는 정당, 좋은 사람들 정도로 인식된다. 근데 정당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되기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정치적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여서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이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약간 흐름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그 파산학교 상담을 했던 사례로 약간 말씀드리면 일단 그때 뭐 한 2년 6개월 동안 1000명 정도를 상담했고 그 상담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자 20여 명 정도가 결합했고 1000명 중에 한 350명이 면책을 받았고 면책자들 중에 130여 명을 조직해서 뭐 미니모라는 걸 만들고 입당도 한 30여 명 시켰는데 그 사업의 일련의 흐름이 처음에 이제 다수의 대중을 만나기 위한 홍보 방법들이 좀 강구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대상에게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 김학철 소장님은 직접 상가로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하고 매주 정기적인 요일을 정해서 한다. 그리고 상담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또 과거에 뭐 파산학교 이런 식으로 수요일에 파산학교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당부나 시도당은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교류시킬 건지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그 소통하고 평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하면 나중에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그 당시에는 파산 상담을 오면 민주노동당으로 가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저는 목표를 좀 뚜렷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상 지역을 명확히 우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주 상가 밀집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그러니까 의정부같이 뉴타운이 지나간 동네는 지금 문제가 상가가 안 나가서 문제인데 그런 데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 그게 이 사업이 갖는 한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주 상가가 밀집된 권리금이나 이런 것도 좀 있는 지역을 타겟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방선거 준비 사업으로 연계해서 차라리 해라. 그리고 과거에 지난 시기 파산학교나 이런 걸 했던 걸 보면 한편은 너무 미련했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홍보는 별로 안 하고 성과는 가져오지 못한 정치적인 성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배치시키고 상인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 출마구에 배치해서 상담을 해나가는 거고 노동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시야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 목표 성과에 더 유의미하겠다라는 거랑 한편으로 또 하나 욕심을 내자면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짜고 공약화하고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좀 어떻게 조직할 건지 뭐 지금 여기는 이제 맘상모라고 조직되어 있긴 한데 그 느슨하게 네트워크라도 어떻게 조직을 해서 계속 이어갈 건지 이거를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은 사업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차별성은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당의 역량상 가능한 사업일까? 방역들이 조직들이 다 취약한 현재 상황에서 그 다음에 사업 주체나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러면 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정체성이 전당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더 다른 거 이거 되게 아깝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하기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약간 종합상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바로 토론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기 오신 다음 분들한테 좀 질문이나 의견을 좀 듣고요. 한 두 분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그 토론을 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 전략을 전국으로 생방송하게 됐는데요. 네, 농담이고 네, 토론 의견 있으신 분은 좀 거수를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한 분하고 한 분, 예, 이렇게 두 분 하는 걸로 하고 가운데 분 먼저 좀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은 아니고 의견이 제안이 될 것 같은데 최혜영 사무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우리 당의 역량으로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에 약간 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 거점에 제가 갖고 갔더니 그 오시는 당원들이나 소식지를 오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직접 별의별 리플렛이나 찌라시 같은 게 많이 널려있지만 그렇게 뭐 읽거나 보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혹시 좀 효과랄까? 이 외부용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 내부용으로도 지금 서울시당에 유난히 사고 당역이 많은데 어찌 보면 당역이 없는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로도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도 50대 종편을 읽어보시는 아버지가 갑자기 그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보고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구달서의 윤영입니다. 저희들은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구는 중앙지하상가 원리 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적은 있었고, 근데 사실은 김상철 동지는 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최영 동지 말씀처럼 품이 억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좀 있는데
주로 장사하시는 분이 40대 후반 50대입니다. 이 젊은 30대가 가면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물정 온갖 사람들을 다 상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처럼 50대 중반쯤 된 사람들이 가면은 아주 편하게 받아줍니다. 저녁에 끝날 때쯤 막걸리 같이 먹자 그러기도 하고 상담 한 10분 하고 막걸리는 뭐 3시간 넘고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김상철 동기는 그런 애로 상황이 없으셨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할까요? 질문 다 기억하시죠? 아까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식사 시간 눈동자의 초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윤영 동지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그 물품을 맡겨놓은 데가 홍대 앞에 삼통치킨이라는 곳인데 거기 갈 때마다 치킨을 먹으라 그래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만 먹고 싶습니다, 치킨.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반말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상인분들하고의 관계는 사실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문제를 공감하고 같이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최영 소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랑 차별성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성은 우리는 기자회견 할 때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차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현수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이 제도적으로 그 보장을 받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당명을 빌려드립니다. 이를테면 지금 강남역에 라떼킹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하다 보면 건물주를 약간은 인신공격 비슷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당명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당 명의로 해서 그 맘상모 대표님께 그 위임장도 써드려서 만약에 청주에 노동당 그 당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쓰시고 그 대신에 당에서 위임장을 드릴 테니까 경찰서 가서 들이받으시라. 그러니까 실제로 당이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이 부분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있고 기자회견 할 때 기자동원력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당명 쓰자 그러면 뒤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집달관이 왔을 때 그거를 저항하는 어떤 행동을 조직했을 때는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맘상모 조직이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노동당에 대해서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쓸모 있다. 그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쓸모 있는 그 이름이 노동당이라는 이름이더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그 정도로 겁 없이 그냥 덤빌 수 있는 정치 세력 정도가 지금 노동당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저런 질문들 다 합쳐서 하나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권은 모여 있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중소도시 혹은 광역시도당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당이나 혹은 그 특광역시당 사무실이 있는 그 인근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당이 밖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 외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굉장히 그 당원들에게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만약에 당원들이 아니라 당직자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맘상모라고 하는 상인 조직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에 보면 위에 노동당 서울시당 소개가 있지만 밑에 맘상모 소개가 있고 저희는 상인이 올 때마다 당에 가입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맘상모에 가입하세요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인들은 상인 조직으로 일단은 조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별 상인들과 연대하고 당원이 입당 이것이 아니라 맘상모라고 하는 그 지역 조직이 필요한 거죠. 이분들이 당원이든 아니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에는 이 조직의 명의, 이름이 중요한 거고 저희는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당대회나 이런 걸 할 때 맘상모 대표님한테 뭐 인사말을 해달라 그랬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소소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맘상모에서 한 번도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 할 때에도 연대 발언이 늘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서 기존의 민생 상담이나 이런 것처럼 개인화된 개인들, 개별 개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개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맘상무라고 하는 상인 조직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안점을 주셨으면 좋겠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별적인 권리구제로 우리나라 상가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는 이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몸빵이 해결책이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당해서 할 만하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어가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노동당의 역량에서 특히 그나마 자원들이 그나마 집중되어 있는 광역시도당에서 최소한 내년에는 서울시당 말고 한두 곳, 특히 제주도당에서 오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제주도당 같은 경우 맘상모 회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조인해갖고 좀 당사업을 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정책 세션에 배정됐던 세 가지 토론을 모두 마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재미와 유익 면에 있어서는 정책당 대회에서 과연 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부분